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처음 배우는 정리인데요. 이 수학을 잘 모르더라도 이 공식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직각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걸까? 혹시 직각 삼각형이 아닌 경우로 확장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요. 사실 이 정리의 증명 방법이 4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은 제법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리를 일반화해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원론이라는 책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증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은 유클리드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유클리드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에오클레이데스라고 합니다. 유클리드의 원론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1권의 명제 47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에 대응되는 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다른 변들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 사진은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책인데 이 사진의 가운데를 보시면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원론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한 것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가 되겠는데요. 이 원론의 6권 명제 31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직각 삼각형의 세 변에 즉 각 변에 대응하는 닮음 도형을 만들면 빗변 위의 도형의 넓이는 다른 두 변 위의 도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의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각 변에 닮음인 도형을 3개 만들었는데요. 빗변에 있는 도형의 넓이는 나머지 두 변에 있는 도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증명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아이디어는 닮음 도형들 간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증명의 과정을 보면은 전체 삼각형 ABC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 DBA하고 닮음이죠. 이때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비례한다는 것으로부터 이런 비율을 얻게 되고 요 비율로부터 이런 등식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닮음이어서 이런 비율을 얻게 되고 등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등식으로부터 BA제곱 더하기 CA제곱은 BC제곱이 된다는 등식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일반화의 의미는 뭐냐면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피타고라스의 기본 정리는 각 변에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정리에 의하면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원이어도 되고 또 정삼각형도 되고 정오각형도 되고 또 심지어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굳이 정다각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닮음 도형이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한 일반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원론에 있는 일반화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화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목할 만한 일반화가 바로 파푸스의 일반화가 되겠습니다. 파푸스는 기원 후 300년경에 살았던 수학자인데 수학집성이라는 8권짜리 수학개론서를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진이 수학집성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 수학집성의 제4권에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가 나오는데 그 일반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의의 삼각형 ABC가 있을 때 AB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AC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히 BC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이 평행사변의 넓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정리의 증명은 간단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AB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한 변을 연장하고 AC를 한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한 변을 연장해서 만나는 점을 H라고 하겠습니다. 그 H와 A를 연결하는 직선을 긋고 AB와 HA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게 돼서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HA하고 RS하고 길이가 똑같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을 여기다 또 만듭니다. 결국 이 평행사변형하고 이 평행사변형하고 넓이가 같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똑같이 하게 되면 이 평행사변형하고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하고 넓이가 같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은 이 아래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 일반화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변에 만든 도형이 닮음이 아니어도 넓이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푸스의 일반화는 놀라운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삼각형으로의 일반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닮음을 이용한 일반화인데요. 이 경우는 둔각 삼각형에 대한 예인데요.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을 때 각 BAC하고 AB'B가 같아지게. 그래서 이 각하고 각이 같게 B'을 잡고요. C'도 마찬가지로 AC'C가 각 A하고 똑같게 그렇게 되는 C'을 잡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 곱하기 BB' 더하기 CC'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BC는 BB'하고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요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요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각 A가 직각이 되면 B'이 P가 되고 또 C'도 P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BB' 더하기 CC'은 결국 BC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결국 BC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BC의 제곱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 A가 직각이면 이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됩니다. 즉, 이 등식의 특별한 경우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서 이 정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화의 일반화인데요. 중선 정리라고 있습니다.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각 A가 직각이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중선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선 정리를 또 일반화하는 게 있어요. 스튜어트 정리라고 하는데요. 중선 정리는 BC의 중점 M을 잡았는데요. 스튜어트 정리는 임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 A를 M과 N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M하고 N하고 똑같게 되면 바로 중선 정리가 되겠죠. 결국 중선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한 건데 그걸 또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한 거를 또 일반화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삼각형으로 일반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J 정리가 있습니다. 이 코사인 J 정리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삼각형 ABC에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각 C가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C가 0이 돼서 이 등식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성립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직각 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로 일반화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톨레미 정리와 케이시 정리라고 있습니다. 톨레미 정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정리인데요.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할 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의 곱의 합은 대각선의 곱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C 정리라고 있는데요. 큰 원 O 안에 작은 원 4개가 내접해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정리와 비슷하게 두 원 사이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데요. O1과 O2의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T1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의 곱이 이런 등식을 만족한다 하는 겁니다. 이 KC 정리에서 네 원의 반지름이 0이 되는 경우, 즉 이 원이 한 점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원이 다 한 점이 돼서 원 O에 있는 점이 된다면
그러면 이 정리는 결국 톨레미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C 정리는 톨레미 정리의 일반화가 되는데 톨레미 정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이기 때문에 KC 정리도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평면 도형에서의 일반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평면에서뿐만 아니라 고차원으로도 3차원 또는 더 높은 차원으로도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고차원으로의 일반화인데요. 먼저 3차원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세 면이 OAB, OCB, OAC가 서로 직각으로 만나죠. 직각으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제곱의 합은 O의 대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제곱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3차원으로 일반화한 정리인데요. 3차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n차원에 대해서도 성립하는데요. 3차원의 경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서로 직교하면서 만나는 면들이 A1, A2 해서 AN까지가 쭉 있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직각으로 만나는 그 꼭지점에 마주보는 면의 넓이를 A라고 할 때 비슷한 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A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N의 제곱. 이렇게 3차원으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하기도 하고 또 n차원으로도 일반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고차원으로의 일반화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일반화들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 기본 정리가 있고 유클리드 원론에서 닮음 도형으로 일반화한 피타고라스의 일반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푸스의 일반화가 있었죠. 또 일반적인 삼각형으로의 일반화가 있었습니다. 일반 삼각형으로의 일반화에 닮음을 이용한 일반화, 또 중선 정리, 또 스튜어트 정리, 또 코사인 J 정리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사각형으로의 일반화도 있었죠. 사각형의 경우에는 톨레미 정리, KC 정리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차원으로의 일반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일반화할 수 있었고 또 고차원으로 일반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일반화의 시사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본질을 꿰뚫는 힘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 삼각형의 각변에 정사각형을 만들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 사이에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였는데, 이 피타고라스가 제시한 일반화를 통해서 정사각형만 되는 건 아니다. 정사각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닮음인 도형이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상은 정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 본질이 아니고 닮음 도형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일반화는 어떤 현상을 단순히 논리적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들 속에 숨어있는 공통된 원리를 찾아내고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힘이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지식 창출인데요. 일반화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삼각형에 관한 성질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는 사각형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성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또 나아가서는 3차원 공간, 또 일반적으로 n차원 공간에 성립하는 성질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화를 통해서 기존의 지식에서 발전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즉 일반화는 단순한 논리적인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로 가는 다양한 방법인데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증명이 수백 가지가 존재하고 또 일반화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수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한 진리를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고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또 진리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방식도 진리를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은 진리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멋있는 철학이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너와 내가 다른 길을 걷더라도 결국 같은 진실을 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끝없는 탐구의 즐거움과 겸손함이 되겠습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하고 또 단순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일반화와 확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더 깊은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더 알아갈 것이 많다 하는 겸손한 자세와 끝없는 탐구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이해했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탐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거듭되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 도전 프로젝트 추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새로운 증명 방법을 개발하시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이미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이 몇백 가지나 발견이 됐는데 최근까지도 새로운 증명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새로운 증명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반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새로운 일반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형의 모양을 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규칙을 확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차원의 변화 등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증명 방법을 개발하는 거나 또는 새로운 일반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기간 내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금방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평생 해도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꾸준하게 한다면 새로운 결과를 얻지 못하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성장함으로써 도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심하고 애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